어, 땡띠미녀님, 본인이 본인을 땡띠미녀라고 하셨어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본인이 본인 닉네임을 땡띠미녀라고 했는데, 왜라고, 왜죠? 왜죠? 이게 제가 카트라이더로 하고 있는데, 본인이 본인을 생각했을 때, 네, 약간 좀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? 저요? 음, 애들이 그냥 첫인상 봤을 때 세 보인다고 하긴 해요. 목소리가 또, 목소리도 세 보여요. 담배, 아니 근데 뭐 그게 아니라 약간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이건 섹시한 게 아니다.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건 섹시한 게 아니라 존내 강해 보인다. 어, 좀 이런 걸크러쉬 같은 느낌?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. 본인이 그러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좀 강하다고 생각해요? 그러니까 겉으론 강해 보이는데, 멘탈은 순두부라서, 아, 좀 여린 그거구나. 네,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뭐 이런 분들이 또 되게 많이 순수하시더라고요. 순수요? 순수하진 않구나. 좋아요. 어떤 사연에 대한 이야기입니까? 제가 이제 2년 전에, 네, 방에서 이제 봤던 여자 귀신에 대한 썰을 푸는 건데요. 이게 좀 썰이 많이 길어요. 네. 이 애를 보고 나서 좀 저의 정체를 좀 알게 된 계기라 해야 되나? 저는 그냥 통화 몇 마디 하니까 정체를 알 것 같은데. 본인 좀 오래 걸리셨네요. 네, 좋아요. 그 정체에 대해서 저희 한번 들어볼까요, 그러면은? 큐! 제가 그 2020년도에 겪은 일이고요. 제가 그때 당시 저는 23살이었어요. 제가 원래 필리핀에서 6년 동안 유학을 하다가 한국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. 그때 제 방에 들어놓을 가구들이 많아서 이제 방 배치를 많이 했을 텐데 침대도 좀 이게 일단 방 구조가 많이 기게 했어요. 이게 침대도 막 가로로 놓고 제 침대 바로 앞에 행거가 있고 오른쪽에 화장대랑 장롱이랑 피아노 뭐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. 좀 좁게 설정해놨어요.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정착하고 나서 몇 달 안 됐을 텐데 제가 이제 자고 있는데 누가 이제 머리를 꼭 누르고 몸을 막 붕붕 뜨듯이 막 좀 제 몸이 뜨는 느낌을 들면서 가위를 좀 눌린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때 제 침대 앞에 바로 행거가 있다 했잖아요. 거기에서 이제 긴 검은색 물체가 막 보이더라고요. 근데 그때 저는 이걸 보고 뭐지? 뭐지? 계속 이랬는데 뭔가 여자 같더라고요. 여자 같아가지고. 근데 얘가 항상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오른쪽에 장롱하고 피아노가 있다 했잖아요. 거기에도 서 있어요. 그래서 진짜 겁나 무섭네 이러면서 막 벌벌벌 떨면서 새벽 내내 잠 못 잘 때가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이 일 겪고 나서 그냥 내가 기가 많이 안 좋아졌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는데 제가 이제 그 3월 달이었나 4월 달에 이제 대학교를 가려고 이제 봄 가디건을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장추가 하나가 떨어지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 방 나가면 바로 옆에 수납장이 하나가 있어요. 근데 수납장에 이제 반지꼬리가 있는데 반지꼬리를 딱 꺼내고 이제 단추를 수선을 했겠죠. 이제 수선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반지꼬리를 이제 넣으려고 수납장으로 갔는데 그 수납장 가운데에 이제 거울이 하나가 있어요. 그 거울이 이제 저희 집 거실 화장실하고 언니 방을 딱 비추는 그런 형태였거든요. 근데 그 화장실에서 갑자기 그 긴 물체가 제 방에서 항상 봐왔던 그 물체가 언니 방으로 딱 슉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. 들어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한동안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언니가 소파에서 과자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언니한테 딱 보면서 언니 방에 검은색 물체가 딱 들어갔다?
뭐지? 이거 나 요새 귀신 보는 것 같아. 하니까 언니가 무서워, 무서워, 하지 마, 하지 마. 계속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말았는데, 이걸 보고 나서 2, 3일 있다가 저희 집 거실에 그 안마의자가 있어요. 안마의자가 있는데 제가 그 한국 오고 나서 방에서 잠에서 못 잤거든요. 가위도 눌리고 해가지고. 근데 이제 안마의자에서 그때는 많이 잤었어요. 또 안정이 되기도 하고 이제 시원하기도 하니까 저기에서 많이 잤었는데 그때 안마의자에서 이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또 그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. 그 목은 막 고정이 돼 있고 몸은 붕붕 떠 있는 또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. 나는 이제 안마의자를 하고 있으면 몸이 고정이 될 텐데 막, 막 몸이 붕붕 뜨는 거예요. 놀래가지고 좀 또 시작이네. 또 시작이네. 또 이러면서 계속 한탄하고 있다가 잠이 들어서 꿈을 꿨는데 그때 꿈에서 저는 거실 화장실에서 이제 샤워를 하려고 채비 중이었고 저희 언니 방에서는 언니랑 어떤 젊은 부부인가 친구들인가 모르겠는데 그 세 명이서 막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. 근데 저희 언니 방에 전신 거울이 하나가 있거든요. 전신 거울이 있는데 제가 항상 봐왔던 그 여자가 진짜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거울에 거울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옆모습만 비추면서 진짜 입술은 빨간 게 진짜 씩 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. 우리가 흔히 막 엄청 웃으면 입꼬리가 귀에 걸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. 딱 그렇게 저를 옆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지금도 말하면 저 너무 무서운데 막 그 꿈에서 언니한테 화장실에서 언니 일로 와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알았어 갈게 이렇게 말하면서 안 오는 거예요. 걔 실제로도 그러거든요. 그래서 2년 또 이제 꿈에서도 이 지랄이네 이러다가 너무 화가 나기도 하는데 무섭잖아요.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일로 와봐. 언니 일로 와봐. 이거를 총 3번을 불렀는데 그 여자가 두두둥 하면서 그 여우괴담처럼 이제 막 계속 클로즈업 되는 그 있잖아요. 그렇게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얼굴이 화면에서 꽉 채울 때쯤에 꿈에서 깼어요. 깨가지고 진짜 이런 악몽도 적당히 꿔야지 또 이지랄이네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일어났죠. 그러고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저랑 그때 친했던 이제 그때 당시에 28살인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한테 말을 했어요. 나 요새 귀신 보는 것 같아. 근데 이 귀신이 내 꿈에 나왔다?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언니가 이제 다 들어줬어요. 다 들어주고 나서 너 진짜 무서웠겠다 이러고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집에 갔겠죠. 집에 가고 한 2시간 있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. 그 언니한테. 전화가 와서 들어보니까 야, 나 네가 말한 그 귀신이 내 꿈에도 나온 것 같아.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러니까 꿈에서 자기가 자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날 찾지 마. 이렇게 말하고 가만히 서 있더래요. 근데 그 언니 너무 졸려가지고 뭘 하는 거야 이러면서 다시 자려고 하는데 그 언니가 프렌치 불독을 한 마리가 키우거든요. 걔 이름이 둘인데 그 언니가 그러더라고요. 둘이가 계속 그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짖더라고. 꿈에서도 짖었는데 내가 꿈에서 일어나 보니까 둘이가 거기 보면서 진짜로 짖고 있었어.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걸 말해가지고 이 언니한테 영향을 줬나?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왜냐면 이 언니가 기가 엄청 약한 언니예요. 그래서 내가 이걸 말해가지고 이 언니한테 얘가 붙었나 싶어가지고 저 아는 지인 중에 이제 친한 무당 오빠가 하나 계세요. 그 오빠가 천상 쪽이신데 그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그 오빠한테 이제 사주나 이런 걸 많이 봤었어요. 봤었는데 그 오빠가 항상 얘기하시는 게 너 뒤에 계속 조상님이 보이시는데 너 한국 언제 와? 너 한국 오면 나 한번 보자.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한국 정착도 했겠다. 이것도 지원해보자 해가지고 갔어요. 그 오빠한테. 그 오빠는 수의학 쪽에서 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어 일단 내가 이런 거 본 것도 있고 일단 나 사주나 일단 봐줘.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똑같이 그 오빠가 일단 너 신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신명 테스트 받아보지 않을래? 라고 해가지고
저는 돈도 없는 완전 찌질이어가지고, 이제, 나 돈 없어. 돈 드는 거만 안 할래. 이러니까, 아, 돈 안 든다고 자기가 다 해주겠대요. 그래가지고, 그 오빠의 신아버지라고 하시죠. 신아버지께서 도와주셨어요. 이제 어떻게 봤냐면, 그 천성 쪽에 있는 그 신들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, 그 신들이 갖고 있는 특정의 물건들을 맞추는 그런 거였어요. 그래가지고, 그냥 저는, 아, 설마 내가 신기가 있겠어? 하면서 가볍게 봤는데, 다 통과를 한 거예요. 신앙 테스트를. 이것도 무당의 90%가 다 통과를 못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어이가 없어가지고, 그러면 저는 무당해야 돼요? 하니까, 무당해야 돼. 근데, 너네 부모님한테도 설득해야 될 테고, 비용도 문제고, 그냥 2년 정도 시간 두다가 해봐. 이러는 거예요. 네가 진짜 다 신을 다 안고 그런 마음가짐이 됐을 때, 그때 받아라. 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알겠다. 이러다가 제가 그 신아버지께 여쭤봤어요. 제가 그 봤던 귀신이 뭔지 하고 여쭤봤는데, 알고 보니까 그 귀신이 여사자라고 하더라고요. 저희가 흔히 아는 그 사자, 그 저승사자 그런 거는 남자에다가 검은색 가세 쓰고, 뭐 검은색 막 한복 같은 걸 입고 막 이렇게 막 죽은 사람 데려가는 막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여사자라는 게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, 이게 좀 뭐 나쁘게 죽은 귀신들이 막 검은색 형체로 보인다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너한테 따라 들어온 걸 수도 있고, 아니면 너가 뭐 장례식을 갔던가 그런 거에 막 따라온 거일 수도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한국 오고 장례식을 간 적이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럼 나한테 따라왔는데 그 얘가 나한테 왜 따라온 거냐 물어보니까 너가 일단 뭐 이게 무당팔자면 귀신이 잘 붙는 사주기도 한데 널 따라 들어온 거야. 근데 너를 보니까 네 외할머니 있지. 외할머니께서 너를 항상 불쌍하게 여기신다. 그래서 지금 도 닦은 양반들이랑 이 신들 저 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너가 힘들 때마다 너를 지켜주시려고 하신다.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널 못 뽑는 거라고. 그러니까 너한테 해를 못 끼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이제 비유를 대면서 말씀하셨는데,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인데 이 사자가 이 나무를 뽑아버리면 얘한테 안 좋을 거 아니까 너는 나중에 진짜 너는 신 받으면 엄청 크게 될 아이고 돈방 속에 앉은 아이야. 그래서 이 사자가 너를 뽑아버리면 얘는 당연히 해를 입을 거 아니까 해를 못 끼치고 그냥 지기만 주고 간 것 같다. 근데 이제 얘는 너 여기 오고 나서 안 보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. 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신명 테스트 받고 난 이후로부터는 걔가 안 보였어요. 그 여자가 아예 안 보였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한 2일 있다가 그 다음 연도 21년도에는 그 막 색동저고리 가지고 뭐 차 타고 어디 가는 꿈 이런 것도 꾸고 막 별거 다 꿨었어요. 근데 그때는 뭐 연초에만 살짝 그러다가 이제 괜찮아졌는데 이번 연도 들어서고 나서 점사 보는 꿈이라든지 또 제 방에서 4명의 귀신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신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순간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떠오른 게 또 2년 정도 두다가 받으라 했잖아요. 근데 저 지금 25살인데 2년 지났잖아요. 뭔가 이게 뭐 딱딱딱 맞아가지고 제가 다른 분께 신청을 받는데 그 분께서 제가 또 그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분도 똑같이 여사자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제가 신줄이 있는 건 맞고 이번 연도 안에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뭐 제가 겪은 얘기는 여기까지고 그냥 신기해서 한번 제보해봤어요. 아, 네. 그치? 그래서 본인은 그 길을 가실 겁니까? 저는 안 가고 싶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새는 그냥 안 가려고 5월 달에 그 친한 언니가 한 명 있거든요. 네네. 친한 언니랑 같이 절 가가지고 계속 기도 올리는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눌러볼까 그냥 좀 노력하려고 계획 잡고 있어요. 읽으려고. 근데 진짜 안 가는 게 진짜요. 되게 힘들어, 가면. 알아요. 그리고, 물론 본인이 뭐, 지금 꿈이 있잖아요. 아직 나이가 25살이니까. 네. 그 꿈을 다 포기해야 돼.
지금도 이게 제가 신점 볼 때도 항상 얘기하시는 게 제가 뭐 인복이라든지 뭐 재물복이라든지 뭐 금전복 막 다 없대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는데 네. 막 신점 볼 때마다 이거 네가 다 그 신령님들께서 다 맡고 계셔도 안 될 거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거든요. 진짜 존나 못됐다. 사람을 왜 악에 바치게. 와.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내고 있어요. 근데 저는 그 신령님보다 더 큰 신이 뭐냐면 네,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명언. 예, 그 열심히 하세요. 그거 아, 실패했다고 그 길 가지 말고 한 번 더 도전해보고 두 번 도전해보고 세 번 도전해보세요. 진짜 가지 마세요. 네, 진짜 안 가려고요. 진짜 멋있어요 그런 거. 좀 어느 정도 뭐 진짜고 가짜고를 떠나서 그 정해져 있는 거를 극복하는 게 또 인간이고 자신 아니겠습니까? 그쵸? 항상 그거 용기 있는 말에 박수 칩니다 진짜.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. 파이팅 하시고 또 이렇게 또 나중에 가서 어떻게 변했는지 네. 소식 전해줬으면 좋겠어요. 네, 나중에 전해드릴게요. 네, 꼭 붙으면 바로 또 얘기해주고 뭐 안 붙었어도 창피한 거 아니니까 다시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씩 해주시고 해줬으면 좋겠어요. 네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사연 제보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걸 공감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어, 제가 볼 때는 네, 이겨낼 수 있겠죠. 그죠? 저는 뭐 그 사람들이 뭐 가짜다, 뭐 무당이 거짓말했네 이런 걸 떠나서 도전하려고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여요. 도전하는 거. 근데 좀 그런 옥이 있지 않아요, 형아들? 야, 넌 안 돼. 넌 안 돼. 이랬을 때 진짜 막 도끼 오르는 거. 왜 안 돼, 씨. 막 이런 거 있잖아. 그지 않나? 나도 흉가 방송 했을 때 좀 도끼로 했거든. 야, 윤시현, 네가 뭐 흉가를 간다고 막 해서 너는 언젠간 주작해. 너는 언젠간 할 거야. 라고 물론 하고 있지만 너는 언젠간 나락에 막 이렇게 오기로 이렇게 바득바득 버티고 있는 거. 오기로. 난 절대 낚싯줄 따윈 땡기지 않아. 빰빰빠라바빰빰.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는 좀 그런 게 있어. 진짜 계속 실패했을 때, 난 진짜 안 될 놈인가? 라고 생각할 때,